지문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9회 41번 보시면 모요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A형이기 때문에요. 원래 A형에서 이제 우리가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목차순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차순. 그러니까 앞에부터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마치 B형인 것처럼 문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41번 모요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착오라고 되어 있죠. 착오는 뭐 할 수 있죠? 취소. 그 다음에 2번 기망, 사기죠. 사기도 뭐? 취소. 3번 대리 인해 사기. 대리 인해 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4번 사회 질서 위반이죠. 여기서요 사회 질서 위반 줄 보시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뭐죠?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그 다음에 조건이죠. 이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하죠. 이런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이렇게 전부가 무효.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죠. 우리가 이제 동기착오죠.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만 착오가 뭐가 되거나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어? 유발되죠. 상대방이 유발 줄고요. 유발 그래서 표시 X 표시가 없더라도 착오로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자, 42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했다. 뭐라고 했죠?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서 뭐를 지금 수여를 했냐면 담보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알겠죠? 담보 설정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은 X 토지를 누구에게 매도했다? 병에게 매도. 여기 지금 병에게 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담보권 설정인데 매도를 했죠. 이 말은 표현 대리를 묻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월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의 경우는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써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을은 지금 을은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하느냐?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하죠? 그것은 을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장해요? 상대방이 주장해요. 상대방이. 그래서 표현 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그랬죠. 이때의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이요? 임의 대리권이죠. 그래서 을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표현 대리는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한다. 틀렸죠. 을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병이라 되겠죠.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 이렇게 됐죠.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 여기까지만 딱 가로묶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다 책임을 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 과실 줄고요. 과실상계 줄고요. 과실상계를 뭐죠? 써야 되겠죠? 과실상계를 뭐다? 채무불이행. 점 찍고 불법행위.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했어요? 옆줄 긋고 손해배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과실상계를 해. 그래서 과실상계란 말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자, 거기. 자, 과실상계 박스 했어요? 과실상계 박스를 해. 과실상계 박스 했어요. 여기 봐요. 여기 과실상계라고 돼 있죠. 여러분요, 이 과실상계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과실상계는요, 여기요, 지금 표현 대리에서는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어디에 또 과실상계가 안 되죠? 안 되는 거 하나 있어, 중요한 건. 계약을 해제하면 뭘 한다? 원상회복을 하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를 하죠. 이 원상회복을 할 때도 과실상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받은 것이 금전이죠. 그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받은 날.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이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죠. 우리가 지연이자 그러면 손해배상이니까 과실상계를 할 여지가 있지만 부당이득의 성질이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안 돼. 이런 과실상계는 어디에서만 된다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만 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 안 되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과실상계는 오직 어디만 있다? 채무 불이행하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 불법행위. 불법행위에서만 과실상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또 하나를 보면 어디서 보냐면 담보책임이요. 우리가 이제 담보책임에서 보면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경우는 무과실책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매도인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으면 이를 뭐 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참작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수인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한다. 다른 말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담보 책임에서 이 말이 다시 나올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표현들에서 생각되지 않고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지만 원상애복 의무에서 인정되지 않고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매수인의 잘못이 있을 때 이를 참작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병은 계약 체결 당시, 그래서 그러면 과실상계에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현돼서 안 되죠?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 줄고요. 그럼 여러분요, 상대 무건들에서 항상 이게 따르다니라고 그러죠? 선의 경우는 뭐? 철회.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뭐? 채고. 항상 이게 따라요. 상대방이 선인 경우는 철회. 선악 불문하고 채고. 지금 여기 누구죠? 알았다. 악이죠. 악인 경우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수 있다? 채고할 수 있다. 채고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자, 토지거래가요, 허가를 받지 못해 줄거. 받지 못해? 그럼 뭐가 되죠? 여기 확정적 무효 줄거. 그 다음에 여기 표현대로 줄거. 표현대로 뭐냐면 효력 요건이에요. 우리가 대리권은 특별 효력 요건에 속하는 거죠. 뭐가 있어? 먼저 대리권, 허가, 조건, 기한, 동의. 이것은 효력이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 있는데 무효라잖아요. 효력이 없다잖아요.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해. 알겠죠? 또 써 옆에다가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성립 X. 이 경우도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돼. 왜? 뭐니까? 무효. 무효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왜? 대리권은 효력 요건에 속하는데 법률행위가 무효라잖아요.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의 명의가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줄거. 우리가요, 여기요, 자신의 명의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써. 거기다가 자신의 명의로 뭐냐냐? 현명 X라고 써. 현명 X.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현명하지 않았어. 현명 X죠?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성이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는 봐봐. 표현대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자, 40이요. 1번 한번 볼까요? 41번 보시면 무효이죠. 이런 것들이 43번 보시면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 동그라며 이것을 은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 동그라미 이것을 가장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 을 명의 줄 것이고 등기 동그라미 등기 이걸 유효. 이걸 무슨 유효로 한다? 실체관계 부합이죠. 실체관계의 부합에서 유효이죠. 그래서 유효니까요. 을이 소유자죠. 그 후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 병에게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병. 봐봐 여기. 내가 병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을이죠. 병 앞에 있는 을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병에게 소유자.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자,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여기 매매를 뭐라 한다고? 가장매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니은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뭐다? 은닉행위는 뭐다? 유효. 이렇게. 3번 갑은 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왜 청구할 수 없는가?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병이 소유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리얼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선의인데 뭐가 있다? 과실이 있어. 병이. 그래도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다.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자, 44번. 틀린 것은 취소된 줄과 그럼 취소했다 이 말이죠.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로 소급이죠. 무효 동그라미 무효행위 추인 가능.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해.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2번 제한 능력자. 왜요? 우리가 취소된 법령에는 취소가 딱 되죠.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취소할 수 있단 말은 현재는 유효인데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효가 된 상태에서는 다시 취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무효행위 추인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 2번 제한 능력자는 줄과 단독 줄과 취소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를 말한다? 취소권자죠. 단독으로 취소한다 말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옆줄 긋고. 그래서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때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인데 사실 그래서 이때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고 피성령 후견이는 안 돼. 피성령 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안 돼. 알죠? 그래서 추인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예요. 아시겠죠? 자,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줄과 취소의 원인이 소멸 줄과 취소의 원인이 소멸 이퀄 능력자가 된 후. 그 말의 뜻은 능력자가 된 후 이 말이죠. 이퀄 법정 대리권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란 말은 능력자가 됐다는 말이고 제한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권을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럼 법정 대리는 추인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법정 대리의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해야죠. 능력자가 되기 전에 해야죠. 아시겠죠?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줄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능력자가 된 후. 즉 미성년자는 뭐가 됐다? 성년자가 된 후 이 말이죠. 줄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해. 우리가 법정 추인에서는 이 일을 보류하면 안 돼. 이 말이 가장 중요해. 별 하나에. 그래서 법정 추인에서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 일부를 이행이죠. 누가 지금 채무 일부를 이행했죠? 누가 이행했어? 취소권자가 이행을 했어? 상대방이 이행했어? 이게 중요해. 왜 취소권자다? 여기 봐봐. 여기 맨 앞에 제한능력자 가로 묶어. 제한능력자는 뭐라 한다? 취소권자죠. 그래서 우리가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거나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소권자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추인이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일부를 이행했죠. 그럼 뭐다? 추인이다. 자, 추인한 것을 본다. 줄거 이퀄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추인으로 본다. 이 말은 취소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만약 이렇게 봐봐.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면 어떻게 한다?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줄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여기만 딱 줄긋고 써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취소권 행사 X.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는 취소권 행사를 못해요. 오직 취소는 누구한테만 한다? 직접 상대방에게만 취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5. 불공정한 법령이죠. 궁박. 항상 여러분 문제가 되죠.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하죠. 딱 궁박 동그라미하고 써. 거기다가 본인 기준 이렇게. 딱 궁박은 두 가지만 알면 돼.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신적, 심리적 모든 것을 다 뭐한다? 포함을 한다. 자, 무경험 뭐다? 일반, 거래 일반 줄거.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옆줄 긋고 특정한 거래 영역 X.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 찍고 누구를 기준? 대리인 기준.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이렇게. 자, 3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죠. 궁박 동그라미 누구? 본인. 알겠죠? 궁박 본인 이렇게. 그 다음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고 법률행위 당시. 우리가 판단 시점이요. 법률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그래서 봐. 거기다 써. 103조도 마찬가지. 103조도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법률 계약을 체결할 때 작물인 걸 모르고 샀어.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알았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야. 처음에는요 제 돈 주고 샀어. 그런데 갑자기 신도시가 먼저 발표가 돼가지고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 그래도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 줄거, 주관적 가치 그러면 안 돼.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이에요. 자, 46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 줄거. 대리권을 수여. 그것을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을은 갑을 위한 것이면 표시 줄고 갑을 위한 것이면 표시 현명이죠. 이렇게 현명을 하면은 모든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현명을 했을 때 본인에게 귀속 이렇게. X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자,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줄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 이렇게. 옆줄 긋고 해제권 행사 X. 즉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해제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이죠?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죠.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하죠. 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모두 다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본인. 그래서 계약으로 인한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 갑에게 귀속해요. 본인 갑. 알겠죠? 근데 여기는 누구에게? 을에게? 그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 갑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3번. 병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럼 을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 줄과 특별한 사정. 그것은 해제권에 대한 수권. 우리는요 해제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거든요. 이것은 대리할 수 있어. 대리. 그런데 지금 특별한 사정은 그 해제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한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뭐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수권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해제권은 단독행위로서 대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줄고 원상회복 이퀄 법률 효과죠. 다른 말로 대리 효과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하죠. 그래서 갑과 병이 부담한다. 갑과 병 이렇게. 5번 만약 병이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수권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 여기까지. 그래서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소유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과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 매매 대금 지급기를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알겠죠? 연기할 수. 정답 몇 번? 2번이요. 47 대리죠. 임의 대리인 줄과 여러분 임의 대리는 무엇을 임의 대리라고 하죠? 1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다. 2번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다. 자, 거기다가 임의 대리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임의 대리인이라고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권은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권이에요. 법률 행위가 뭐죠? 단독은 본인의 수권 행위. 그 다음에 계약은 위임계약이죠. 다른 말로 위임계약을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원칙은 없죠. 언제 있다? 언제 복인권이 있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옆줄 긋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가로 요거 닫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가로 요거 닫고 선임 감독 책임이에요. 선임 감독 책임 이렇게. 자, 2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해? 복대리는 누구를 대리해? 본인을 대리해. 알겠죠? 옆줄 긋고 맨 끝에 써. 뭐라고 쓴다? 뭐라고 써?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이 다수 동그라미. 다수는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각자 대리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지금 3월달인데? 진짜 묻는 건데요? 자요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딱 끊어. 여기 봐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한 번은 뭐라고 나오냐? 보존 행위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우리 기출문제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 또 나와. 보존 행위만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해야 돼? 보존 행위를. 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존 행위만 그러면 안 된다고. 보존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 번은 보존 행위만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나온 적이 있다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여기 보존 행위죠. 보존 행위 박스하고 거기다가 두 가지를 써. 첫 번째 뭐가 있어?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점 찍고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이렇게. 했어? 자, 그럼 봐봐. 두 가지가 더 있긴 있어. 가옥을 수선하는 경우. 비가 세죠. 수선하는 경우. 우리 시험에 뭐가 나서 부패한 음식물 처분하는 거. 알았죠?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게 다시 나오기 좀 그래서 아마 지금은 예전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나 소멸시효 중단. 이게 훨씬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5번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 자, 줄거. 어디를 중요하면 제한능력자인 대리인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줄 긋고. 알겠죠? 자, 그럼 봐. 우리가 대리인은 여기서 봐봐.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죠? 거기다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요, 미성년자라도 대리인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대리인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대리인은 누구도 될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이때 법정 대리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옆줄 긋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 소멸.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사임되고 난 다음에 한장 후견 아니에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취소 정답 몇 번? 2번. 자, 법률행위 무효. 자,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거기다 써. 무효 동그라미 했어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쓴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해. 우리가요 107조 108조는 상대적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해. 됐죠? 가로 닫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무효행위의 전환 줄고,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 여기까지 줄고, 전환 동그라미하고 써. 전환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써. 위에다가 무효행위 추인 X. 그래서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돼. 그런데 뭐가 안 돼?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 아시겠죠? 뭐가 안 돼?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에 줄거, 불허가처분 줄거.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 써. 두 가지. 쌍방, 일방 아니에요.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표시. 쌍방이 협력 거절이죠. 일방이 만약에 협력을 거절하면, 협력 거절 의사표시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일방 아니에요. 쌍방 했어? 점 찍고. 허가를 배제, 점 찍고 잠탈. 허가를 배제나 잠탈하려고 한 경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한 경우. 아시겠죠? 그걸 말한다 박스에 확정적 무효 이렇게. 물론 두 가지가 더 있어. 어떤 게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또 한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경유한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오니까 다음에 또 문제 할 때 그때 보면 되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불허가 처분,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한 경우. 여기서는 확정적 무효이다.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 동그라미. 자, 추인 여기서 써.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107조 비진이 점 찍고 108조 통정허위 표시죠. 107조 108조만 쓰면 잘 모르겠어요. 아, 비진이 통정 끝까지 써야 돼? 오케이, 그럼 써.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은 무효죠. 이 세 가지는 추인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추인하려면 뭐죠? 무효의 원인이 소멸해야 되죠. 그건 나중에 문제 봐봐. 여기 지금 뭐라죠? 통정한 허위의 매매죠. 그럼 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구별을 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틀렸다고. 항상 봐봐.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말은 이퀄 소급이란 말이야.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그래. 여기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말은 소급하여 이 말, 소급하여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을 조심해야 돼. 자, 옆줄 그어봐. 약간 여유 있어요? 요즘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무권 대리, 무효행위하고 달라.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돼. 이것을 뭐란다? 무권 대리행위 추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항상 두 개가 비교. 자,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명에 줄과 적극가담, 동그라미, 무효 이퀄 103조 위반이에요. 이 무효는 103조 위반이야. 됐죠? 103조 위반 했어요? 옆줄 긋고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X. 그걸 절대적 무효라고 하죠. 제3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 줄거 무효. 아까 확정적 무효는 어느 경우가 있죠? 여기요. 불허가, 쌍방이 협력 거절사할 표시, 그 다음에 허가를 배제 잠탈이죠. 여기 무효죠. 여기서 무효는 3대 원칙을 얘기해요. 무효의 3대 원칙. 1번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소급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없죠. 두 번째 누구든지 무효 주장이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 세 번째 언제까지나 효力없죠. 3대 원칙. 여기서는 뭘 물어봐? 여기서는 봐봐.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책임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한다? 누구든지 주장한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정답 몇 번? 몇 번? 3번. 이렇게. 자, 49번. 이게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했으면요. 참 이것은 보너스 문제를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항상 보면 3년, 10년만 알고 있지 언제부터 3년이고 언제부터 10년인지 신경을 잘 안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연속 2번이나 나온 건데 봐봐. 법률행위를 한 날 그러면 무조건 길어. 알겠죠? 몇 년? 10년. 초인할 수 있는 날 줄고 초인할 수 있는 날 이퀄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그때부터 몇 년? 3년. 이거 무슨 기간? 소멸시효다 재책기간이다. 이게 중요해. 소멸시효다 재책기간이다. 왜 재책기간이다? 형성 취소권은 뭐죠? 형성권은 뭐다? 재척기간이잖아요.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재책기간 아니에요. 청구권은 소멸시효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 5번. 자, 50번. 옳은 것은 1번 정지조건 줄고. 정지조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 줄고 봐.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소급한다는 말이야?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 말이?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이 소급이란 말이냐고 소급이 아니란 말이냐고. 여러분 써 거기다가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퀄 소급 X예요.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 성취한 때부터니까 그때부터 이 말이잖아요. 이퀄 소급 X라고.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잃는다 동그라미.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잃는다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생긴다. 알겠죠? 이렇게. 자, 기한은 항상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채권자 줄거. 채권자를 뭐로 바꿔야 돼? 채무자. 여기 추정 동그라미. 이걸 뭐로 바꿔야 돼?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본다 그러면 안 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채무자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그러면 안 되고 추정 대신에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이야. 본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앞에다 써. 기한의 이익은 손해를 배상하고. 일단 이 말은 법조문에 있으니까 맞는데 포기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돼.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조문에. 그런데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돼. 아시겠죠? 자,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 동그라미. 기한이 도래가 미정이라는 말은 뭐죠? 기한이 성취되기 전에 이 말이죠. 아니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 말이죠.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처분 동그라미. 그 옆에다 써. 밑에다가 상속 보존 담보 동그라미.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기한부 법령에는 처분할 수 없다. 도래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맞을 것 같잖아요. 알았죠? 틀리다 이 말이죠. 도래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성치 줄고 기성조건 플러스. 기성조건이죠. 이미성치 플러스. 해제 조건 줄고. 해제는 뭐죠? 나중에 소멸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맞죠?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줄고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 줄고 소급하게 할 의사 이퀄 합의로 소급 가로 열고 닫고 예외가 돼. 뭐가 원칙이다? 1번 성취한 때부터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야. 5번 합의로 합의가 있어야 소급해. 그것을 예외라고 그래요.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단 말이죠. 합의로 소급해. 옆줄 긋고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 X.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알겠죠? 기한은 절대로 뭐가 없다고?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표시한 경우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부터라고.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돼.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뭐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여기로 줄 거고, 그게 아니고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효력은 소급하여. 알겠죠? 왜? 소급하기로 뭐 있어? 소급할 의사를 표시했죠.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민법 총칙이에요. 아시겠죠? 민법 총칙. 다음 51번부터는 우리가 물권법이에요. 물권법은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